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마지막 이제 산을 떠나면서 정철이 아쉬움을 표현했던 부분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실제 떠나고 싶지 않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누구? 정철이다. 네. 그래서 정철의 정서를 누구에게 이입했다? 새. 푸른 계곡물과 지저대는 새에게 이입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동해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상상력이 필요해. 정철은 지금 벼슬이 뭐야? 그 강원도 그렇지, 강원도 짱이야. 강원도 관찰자. 네. 그러면 혼자 다니겠어? 아니면 수행원들이 있겠어? 같이 소원을 그렇죠. 그 멍청한 닭근에도 수행원들 쫙 깔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조 시대의 강원도 관찰사는 강원도의 왕인 거야. 왕의 명령을 받고 거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행하는 무리가 보통은 넘겠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다닐 때는 지금이야 방송, 통신, 매체들이 발달해서 박근혜 얼굴도 다 알잖아, 우리. 옛날에 왕의 얼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모르죠. 하물며 관찰사 얼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뭘 사용하겠어? 깃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뭘 통해 알려주는 거야? 깃발을 통해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벼슬아치들이 움직이게 되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수행원들이 그 다음에 깃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보고 저 관찰사네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반드시 뭘 갖고 다녀? 깃발. 깃발. 한두 개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야. 거기에다가 행차할 때마다 주변에 관찰사가 행차하니까 그 전부 길을 터라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통신으로 하죠. 옛날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팔 불어. 해가지고 나팔 불어갖고 다 길 비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고전할 때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따라서 그런 깃발이나 나팔 소리들이 당연히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정기를 떨치니 5세기 넘는 언덕 고각을 섣보니 해운이 다 걷는 듯 무슨 얘기냐? 이 정기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깃발이야. 깃발이 뭐라고 쓰여 있겠어요? 강원도 관찰사 돼 있겠죠? 바람을 맞고 펄럭펄럭 거릴 거 아니야. 이게 한 5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색깔들이 다들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5가지 색깔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음? 네. 자, 그 다음에 고각이란 게 뭐냐면 이 고각 북고자야. 각은 뿔 각자고. 그럼 북 치겠지. 둥둥둥둥둥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나팔. 이 나팔 옛날에 뭐로 만들었어요? 그 뼈. 물속 뿔 같은 거 있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 보면 나오잖아. 아, 반지의 제왕 너무 오래됐나? 봤어요. 어쨌든 거기 보면 우 하고 분명히 나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북도 치고 그 다음에 나팔도 섞어서 불었더니 바다에 끼어있던 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더래요. 개뻥이죠. 근데 어쨌든 관찰사가 움직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디를 향해 움직인 거야? 동해 바다를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행차가 아주 의리의리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길 니은 말이 취선을 비키시러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러 들어가니 배구야 나디 마라 니 버딘 줄 어디하니. 자, 여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움직였지. 네. 움직였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어디쯤에 도착해야 돼? 동해 바다에 도착해야 되죠. 그래서 도착한 다음이 이거예요. 자, 명사길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명사심리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깨끗한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네. 수 킬로미터를. 오 마이 갓. 그렇게 멋진 해변이 어디야? 해운대잖아, 해운대. 오. 해운대 봐보세요. 무슨 그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쪽처럼 쫙 돼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맑고 고운 모래밭이 쫙 깔려 있는데 그곳을 누가 가고 있습니까? 강원도 관찰사 행렬이 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제일 앞으로 쫙 당겼더니 제일 앞에 누가 가고 있어? 말을 타고 관찰사. 관찰사가 가고 있어요. 근데 관찰사가 이상해. 뒤뚱뒤뚱해요. 왜 그럴까요? 술을 마셨거든요. 술을 마셨어요. 왜 술을 마셨을까요? 기분 좋으니까. 이 사람 희망사항이 뭐야? 신선. 이태백처럼 되는 거고 신선이 되는 거야. 이태백은 뭐예요?
아, 술 마실 때 죽었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사람들이 술 엄청 좋아하는 거야. 이것이 정말 도연명이 얘기했던 그런 것 같구나. 상 좀 태워봐. 하고는 쫙 마시고. 그러니까 이때 도착할 때쯤 되면 좀 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바닷가 고운 모래길 익숙하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말이 취해버린 심선을 비스듬히 싣고서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운치 있어요. 자, 그 다음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러분 동해바다랑 서해바다랑 남해바다는 좀 바다가 다르죠. 네. 동해바다는 수평선이 쫙 깔려있잖아. 얼마나 멋지겠어. 모래밭이 쫙 돼있는데 거기를 말을 타고 똑깍똑깍 갑니다. 근데 이쪽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 아, 네. 근데 내 목적지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어디에서? 해당화, 바다의 저쪽 끝에 아름다운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또각또각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미 취해 있어.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겠죠. 자, 그랬더니 백구, 자, 바닷가 가면 뭐 있어? 새우깡을 바라는 갈매기들 있잖아. 네. 그쵸? 그 갈매기들이 날아간다. 까락까락 하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취했던 정철의 시선을 갈매기가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취했잖아. 네. 나는 신선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갈매기가 날아다녀. 그러면 그 갈매기가 날아다니면서 끼르끼르 웃는 게 그냥 우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야? 야, 내가 네 친구인 줄 어떻게 알았어?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취했네. 취했어. 완전 취했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크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야. 아, 내가 네 보신 줄 어찌 알았냐고. 그렇지. 내가 네 친구인 줄 어떻게 알고 너 아. 나 왔다고 이렇게 반겨주는 지랄이니 진짜 고맙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죠? 제일 처음에 마폭동 폭풍 본 다음에 저기 산마루에 가서 금강대에서 뭘 봅니까? 학을 보잖아요. 그 학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 야, 옛날 그 중국 서호의 인포라는 시인이 다시 내가 되어서 온 걸 어떻게 알았니? 라고 혼자 착각하잖아.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단 동해바다로 행차를 시작하는 관찰사 일행의 아주 웅장한 모습. 그리고 도착했을 때 화자가 느끼는 아름답고 반가운 자연에 대한 느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난굴 돌아들어 청석정 올라하니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내희서 있고야. 공수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듬은가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상토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일단 총석전이라는 곳을 간 겁니다. 총석정. 네. 자, 총석정에 대한 거 밑에 그림을 봐보세요. 밑에 교과서에 그림 있죠? 여기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정선에 총석정이라는 그림이 있고 정자가 하나 보이죠? 네. 근데 이 정자는 왜 갔을까? 그 정자 앞에 보게 되면 4개의 기둥 같은 바위들이 서 있지. 네. 이걸 보러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긴 바위가 드물잖아. 네. 그래서 이걸 보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총속정이라는 정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금난굴이라는 곳을 돌아가서요, 총속정이라는 곳에 도착했답니다. 화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속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해로 와서 그 바다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모래를 밟으면서 간 곳이 어디야? 총석정이야. 처음 간 곳이. 그러니까 동해에서 첫 번째 여정이 총석정. 그럼 여기 왜 갔느냐? 그 앞에 있는 이 바위 때문에 갔다고 했잖아. 네. 이 바위의 이름이 뭐냐면 사선봉이라는 거예요. 사선봉. 자, 그런데 왜 사선봉인지는 이따 나올 건데요. 이제 봅시다. 자,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총석정에 갔더니 기가 막힌 바위 4개가 뚝뚝뚝뚝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비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백옥루의 남은 4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백옥루가 어딜까? 그 옥황상제. 그렇죠. 옥황상제의 수많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궁궐이 어디야? 백옥루야. 그곳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잘못해서 여기로 내려와 버린 거다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옥루에 남은 기둥 단 한 4개가 여기서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요, 봐보세요. 공수란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 최고의 조각가예요. 전설의 조각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그 전설의 조각가인 공수의 성령이란 뭐냐면 정성, 솜씨, 정성스러운 솜씨냐 아니면 귀부, 귀신 들린 도끼로 다듬었단 말이더냐 이런 얘기예요. 그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밑에 봐봐.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이게 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깎아놓은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총석정에서 뭘 본 거야? 사선봉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 신기한 걸 본 그 감회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고성을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가니 예사를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망경대 몇 거대 안도동고 니화는 발습이고 접동세 있을 비율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 올라앉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쭉 이제 살펴봅시다. 자, 고성은 옛 성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성터를 지나서 저만 두고란 얘기는 저쪽에 남겨두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해 바다로 갔더니 옛날 성터가 몇 개 있었나 봐요. 그쪽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치고 이 사람이 진짜 가고 싶었던 곳 어디? 3일포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3일포. 자, 3일포는 왜 3일포냐? 이 포자가 들어가면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포자예요. 그런데 앞에 이 항구 이름에 3일이란 말이 붙죠. 네. 3일. 그 이유를 바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단서는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가니 예사을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신라시대에 4명의 신선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 이 동해를 유람합니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신라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통일 신라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행 가봐야 어떻게 가요? 여기가 수도니까.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선으로 불리던 4사람이 여기로 여행 온 거예요. 이렇게 동해로. 그리고 사라집니다. 전설처럼 진짜 신선이 돼버린 거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4명의 신선, 사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선봉이라고 했잖아. 총석정에서 본 게. 그러니까 그 사선하고 이 봉우리도 무슨 관계가 있겠지. 이 신선이 돌이었던 뭐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 생각에. 자, 근데 어쨌든 이 정철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동해 바다에 와서 그 옛날 유명했던 신라의 사선의 행적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본 거예요? 사선봉을 본 거죠. 그 다음 그 사람들, 이 사선이 3일 동안이나 머물렀다는 포구를 가보고 싶은 거야. 왜? 단서는 완연하대라고 돼 있잖아. 그곳에 이 신라의 신선들이 글귀를 남기고 갔어요. 뭐라고 남기고 갔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3일을 머무른 후 돌아가는구나 라고 붉은 글씨를 바위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서는 바로 그 붉은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철은 이 여행을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이 진짜 꿈꾸는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의 사선이라는 사람이 지나갔거나 혹은 머물렀거나 하는 곳을 다녀보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어때? 그들이 남겨두었던 붉은 글씨는 완연 그대로 있어요. 그 글씨를 썼던 내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 누구야? 사선이잖아.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치?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또 어디가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을 머문 포구니까 제목이 뭐라고 붙은 거야? 3일포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야? 삼일포야, 삼일포. 자, 그래서 또 이런 감상을 얘기합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계십니까? 라는 얘기인데, 잘 봐보세요. 선유담에서 선자가 뭘까요? 신선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들이 논의는 담, 호수죠, 호수. 우리 저기 한라산 위에 있는 호수를 뭐라 그래요? 백록담이라고 하잖아. 아, 그래서 이 담은 소금기가 없는 물로 채워진 호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주로 논일며 시간을 보낸다는 호수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영랑호라는 호수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선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지만 그곳에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죠. 자,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 곳, 즉 청간정이라는 정자나 만경대라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곳 몇 곳에 앉았다 가셨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신라의 사손이. 아,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해바다로 출발을 해서 동해바다 참 멋지고 갈매기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서 처음 간 곳이 어디야? 총석정. 총석정에 가서 뭘 봐? 사선봉을 본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이 사선을 역추적해서 어디를 가? 삼일포를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신선에 대해서는 볼 만큼 봤잖아. 그런데 뭔가 또 딴 것도 봐야죠. 유명한 데를 가야 됩니다. 자,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온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화가 벌써 졌다는 얘기는 이 진짜 중요한 게 이화라는 꽃, 그쵸? 무슨 꽃이에요? 백꽃. 그렇죠. 그 꽃이 져. 그럼 계절이 이겨요. 봄이 거의 끝났다는 거. 이 사람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언제였어요? 춘 3월. 봄이 이제 한창이었을 때잖아. 아, 벌써. 근데 봄이 지나가 버려. 왜냐면 이때는 차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말 타고 가마 타고 가니까 시간이 벌써 훌렁훌렁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임금에게 허락받은 시간의 많은 부분을 이제 써버린 거죠. 언제까지는 부인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화가 벌써 졌다는 얘기는 가볍게 보지 말고 뭐예요? 나의 이 자유로운 여행이 끝나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접동새의 울음소리도 어떻게 들려요? 슬프게 들리지. 접동새가 뭐라고 우는 것 같아? 야, 이제 일해야지. 거의 끝났어. 이렇게 우는 것 같아,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래도 아직 여행이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은 포인트, 세 번째 동해안의 포인트는 어디냐? 낙산이라는 곳 동쪽 둔덕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의상대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갑니다. 즉, 세 번째 여정 어딜까요? 의상대입니다. 자, 의상대 왜 갔을까요? 의상대가 뭐로 유명할까? 일단은 대니까 높은 데잖아. 네. 높은 데 가면 풍경이 잘 보이겠죠? 네. 그런데 의상대는 그냥 풍경이 아니고 바닷가 근처에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해돋이가 잘 보이죠. 해돋이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상대도 포인트고 또 어디에요? 그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정동진에 가서 그쵸? 일출을 보잖아요. 정동진도 동해안이야. 네. 알죠? 자, 그래서 이 의상대에 왜 왔느냐? 일출을 구경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일출을 보겠다고 밤중이 니러하니란 얘기는 뭐냐면 밤중이 되니 이런 얘기. 밤을 꼬박 세워야 뭘 볼 수 있어요? 일출을 보겠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꼭두 새벽에 일어난 거야.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의상대에 일단 숙소를 잡아놓고 우리랑 똑같지. 일단 숙소 잡아. 그리고 나서는 야, 빨리 저녁 먹고 이제 자 하고 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한 새벽 서너 시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고 시키더라고. 옷 입고 세수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말이 이렇게 압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라는 글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의유당 부인이 바로 동해안에 와서 일출을 보는 그 광경과 심정을 적은 여류수필이야. 그래서 동명일기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일단은 여러분 정리합니다. 의상대에 와서 뭘 봅니까? 일출을 보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났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밤 12시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새벽 3, 4시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니, 어디로 갔겠어요? 의상대로 갔겠죠? 포인트로. 갔더니 상서로운 구름이 모이는 것 같아요. 하고. 무슨 얘기구나. 이거 봐보세요. 바다잖아. 네. 네. 밤바다잖아. 네. 아직은 뭐가 잘 보여, 안 보여? 해가. 안 보여. 아직은 안 보이지. 새벽 한 4시 막 이때쯤이니까. 그런데 조금씩 밝아오는 것 같긴 해. 그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 구름 같은 이런 연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6마리 용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투다 혹은 떠받치다 이런 뜻인데요. 6마리 용이라는 것은 실제 용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운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린 서양에서 용은 막 발 달리고 지랄잖아. 동양에서 용은 그냥 뱀처럼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6마리 용이 떠받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를 봤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지금 금방 해가 뜰 것 같아. 자, 그 다음 보시지요. 바다를 떠날 때는 이 사람 진짜 성격 급해요. 중간 과정에 대한 묘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동명이인은 그 중간 과정이 엄청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뜰 것 같은 분위기 다 잡아놓고 중간 다 생략하고 해가 떴어. 해가 떠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동명이인도 마찬가지지만 바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비춰 바다에. 맞아요. 이해됐죠? 네. 똑같이 비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다를 떠날 때는, 바다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게 뻥 하고 올라가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 얘를 가라앉는 것 같이 보이겠지. 네. 그래서 팍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어때요? 마치 만국 온 나라를 일위더니 일렁거리게 하더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자, 새벽 4시야. 바다에 나갔어. 의상대 갔죠? 죽어요. 춥지. 추운데 동명이 보면 춥다는 얘기도 막 나와. 근데 바다를 딱 봤더니 어때요? 안개 같은 게 쫙 끼면서 좀 움직입니다. 그쵸? 조금씩 밝아오니까 그 움직임이 더 자세히 보이겠죠? 네. 마치 뭐처럼? 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서 용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 같아? 위로 움직이는 것 같더니 뭐가 뜨기 시작해? 해가 뜨기 시작해. 그리고 해가 빡 떠가지고 위로 팍 솟아오르니까 그 광경이 뭐 같아? 온 나라를 일렁거리게 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자세한 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다이나믹하긴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천중, 즉 하늘 한가운데 칩더니 호발을 해기로다. 무슨 얘기냐? 이 해가 이제 어디까지 뜬 거야? 하늘 가운데까지 뚝 하고 뜬 거예요. 이제 일출 다 끝난 거야.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밝아졌죠. 밝아지니까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옛날 사람들은 밤과 낮의 이 밝기의 차이가 확연해요. 왜? 전등 같은 게 없잖아. 아빠 따라서 낚시 가봤니? 네. 호수 같은 데 가면 밤 되잖아? 네.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밤이야. 아무도 안 보여. 그런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가 해가 빡 뜨게 되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임팩트 있게 표현했느냐? 호발을 해리로다잖아. 네. 이 호자가 털 호자야. 발은 머리카락 발자예요. 그러니까 털 하나하나, 여기 있는 손털이잖아.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하나, 앞에 있는 사람들. 그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만큼 잘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헤리로다란 말은 헤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뒤로 갔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도 멸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을세라예요. 리을세라. 리을세라는 의구형 어미라고 하는데 뭐뭐 할까 염려된다, 걱정된다, 두렵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이래요.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해가 머물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름이 햇빛을 가릴까 참 걱정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는 조선이잖아. 네. 우리가 이 작품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여행을 가는 거긴 하지만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가는 여행이죠. 그리고 정철은 나에게 벼슬을 줄 임금님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목에선가 임금님에 관한 표현이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 이 대목도 마찬가지야. 왜? 해를 다뤘으니까. 드라마 제목 뭐예요? 해를 품은 달. 이것도 상징적인 거야. 이 달이 누구야? 여자 주인공. 해는 주상전하잖아. 네.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이란 건 뭐냐면 주상전하를 지키는 그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잖아. 영적 능력 최순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해나 달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관동별곡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떠올려야 돼? 같이? 임금님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 대목은 단순하게 한 번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임금님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거야. 자, 온 조선 팔도에 밝고 밝은 주상전하의 성총이 내리고 있으니 어때요? 호발을 해비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챙겨주는 것 같구나. 이런 말이에요. 누가? 주상전하가. 그런데 이런 주상전하의 지혜로움을 지나가는 구름, 먹구름이겠죠? 이 간신뱅이들이 가려버릴까? 정말 걱정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이거는요 인용한 겁니다. 중국 시인의 식구를 인용한 거예요.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잖아, 이태백. 그쵸? 이 사람이 지은 등금능 봉황대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 작품에 녹아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나왔나니 천지간 장안기별 자셔이도 할셔이고. 자, 여기까지를 봐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이 지금 의상대에서 일출을 봤죠. 이 일출을 보면서 임금님도 떠올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태백의 식구도 떠올렸죠. 네. 그래서 임금님은 끝난 거야 이제. 임금님이 뭐냐면 간신뱅이들이 임금님의 성총을 가니까 두려워요 스사 했으니까 끝난 거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땡겨온 뭐 이태백의 식구가 있잖아. 그래서 다시 누구 생각? 이태백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선, 즉 내가 좋아하는 시를 쓰는 신선인 중국의 이태백은 어디 가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해타만 남았을까? 해타가 뭐냐면 이 타가 침타자야. 그래서 침을 한자어로 뭐라고 해요? 타액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타액 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타가 침이야. 해는 좀 더 더러워. 가래. 아, 그래서 뭐라고 해? 해소천식 이렇게 나오지. 그런 말 있어. 자, 그래서 이 해가 가래야. 그래서 가래와 침을 해타라고 합니다. 더럽죠? 네. 하지만 여기서 뜻은 뭐냐면, 즉 이태백이 남겨둔 작품, 그것을 이태백의 가래와 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죠? 원래 그냥 그렇게 써요. 그래서 봐봐.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이태백. 그 사람의 식구를 내 작품에 녹여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있어 없어? 없어. 그 대신 뭐만 남아있어? 그 사람이 창작하고 후세에 전한 식구절들만 남아있구나. 이런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천지간의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할시어이고. 무슨 얘기냐? 하늘과 땅 사이에 장하다는 얘기는 웅장하다 그 말이야. 하늘과 땅 사이에 웅장한 그 기별, 그 소식을 자세히도 묘사하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태백이. 어디에서? 등금능 봉황대라는 작품에서.
여기 이해 잘해야 돼. 잘 봐봐. 의상대에 갔어? 일출을 봤어? 왕을 떠올렸어? 그치? 그런데 이 왕을 떠올리면서 200의 시를 인용했어. 그러니까 누가 또 생각이 나? 200이 생각이 났어. 그런데 200은 있어 없어? 없어. 그의 작품만 있어. 그런데 그의 작품 등급는 봉황대는 정말 명작이야. 그런데 왜 명작이야? 하늘과 땅 사이의 웅장한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에 명작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찰의 머릿속에 순서가 이따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양현산의 척축을 문이봐라 우계지륜이 경포로 나려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양이라는 건 뭐냐면 석양이야, 석양. 날이 저물 무렵 석양을 사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무렵 현산이라는 곳에 철쭉꽃을 연달아 밟아가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척축이 뭐라고? 철쭉이야, 철쭉. 문이브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달아 밟아가면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잘 봐봐,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까 배꽃이 떨어졌죠. 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산이라는 곳엔 봄에 철쭉이 많이 피어. 그런데 지금 늦봄이 다 됐잖아. 철쭉 꽃잎이 어떻게 되겠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빨간 철쭉 꽃잎을 말을 타고 타가 밟으면서 가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봄이 다 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라고 되는데 우계지륜은 원래 이거예요. 이 우자가 날개 우자야. 걔는 천장 개자야. 천장에 뭐가 달려있는 거야? 날개가 달려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륜에서 륜은 바퀴륜자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사륜구동. 그게 뭐야? 네 바퀴 굴림이잖아. 이 륜자가 바퀴야.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수레죠. 그런데 그 수레 천정 위에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어. 누가 타고 다니는 걸까? 신선. 그렇지, 신선이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움직이는 걸 뭐가 움직이고 있다고 애써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 신선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애써서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탄 말이 어디로 갔어? 경포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포는 어디 있을까요? 강릉에 있잖아. 강원도에 가면 경포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경포 해수욕장 바로 안쪽에 이렇게 모래사장 있고 숲이, 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호수가 있어요. 맞네. 네, 저희 트렌드. 그렇지. 여기가 뭐냐면 경포 호수야. 여기는 뭘까? 경포 해수욕장. 여기는 동해 바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데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맞아요. 왜 드물까요?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 여기 또 굉장히 멋진 숲이 있어요. 진짜 이 정도 되면 A 뿔뿔급이야. 자, 그래서 이 경포는 경포 호수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호수. 자, 그래서 호수를 보고 이런 감상을 이야기하네요.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장송 울훈 속에 슬카장 펴드시니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무슨 얘기냐? 심리는 몇 킬로미터야? 4킬로미터야. 그러니까 4킬로미터나 되는 빙환, 얼음이죠. 얼음. 얼음을 다리미로 다리고 또 다려요. 그래서 큰 소나무들이 울창한 속에 실컷 펴놓은 것 같더래. 자, 그러면 이 광경은 이거예요. 여기 소나무 숲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 멋들어지. 그 안에다가 넓은 얼음을 다리미로 다려서 탁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굉장히 숲을 사이에 두고 잔잔하고 멋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도 자도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그래서 그 잔잔한 호수를 봤더니 물결이 어때요? 너무 잔잔해. 그래서 그 조금만 고개를 내리고 호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몇 개인지 셀 수도 있을 것처럼 물이 맑고 깨끗하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경포호수의 잔잔하고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정철이 보고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고주 해람하여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종용하다 이기상 활원하다 저 경계 이독은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또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자, 경포호수를 확대할게요. 자, 경포호수를 확대하면, 자,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섬이 있습니다. 성이요? 섬. 아, 성. 섬. 호수인데 섬이 있어. 가운데. 그리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영. 정자가 있어. 그리고 이 섬에 가려면 당연히 뭘 타야 될까요? 배 타야 돼요? 배 타야죠. 그쵸? 그리고 이쪽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숲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면 소나무 숲도 보이지만 이쪽 다리 너머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넓은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이해됐죠? 저거 이름 뭐예요? 뭐 여기? 네. 이름 모르겠어. 모텔이 아닐까?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 즉 외로운 배 한 척을, 이런 뜻이에요. 배 한 척이라는 뜻이야. 고주는 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니까. 배 한 척을 해람하여, 즉 풀어서, 그런 얘기죠. 배 한 척을 풀어서 정자 위에 올라갔답니다. 즉 배를 타고 이 정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정철과 그 일행이. 그치? 그리고 나서 강문교, 자,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이 강문교라는 다리를 넘어 보았더니 그 곁에 큰 바다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자에서 봤더니 세상에 경포호수도 멋있는데 물이 두 겹으로 보이겠지. 경포호수도 보이죠. 다리 넘어서는 넓은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멋지겠어. 끝내주겠죠. 이쪽엔 소나무, 이쪽에 호수가 잔잔해. 햇빛을 받아. 다리가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전통 그 무슨 자주빛 같은 거 있잖아. 곡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파란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파란 하늘 밑에. 멋있겠다. 정말 멋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구나. 이 기운 서린 모습. 멀고도 멀구나. 저 아름다운 풍경.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독은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즉 이만큼 갖출 것 갖춘 데가 또 어디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포호수에서 바라본 동해바다와 그 주변 풍경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봐보세요. 홍장고사를 헌사토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봐야 돼요. 홍장고사란 게 뭐냐면요, 이 홍장은 기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건 홍장고사는 고려시대 때 이야기이긴 한데, 하여튼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사회죠.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그치?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방 자치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거에서 뽑는 거야. 제도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잘 봐봐. 중앙 집권제에서 관리를 지방에 보내. 이 관리는 언젠가 어떻게 돼? 다시 돌아와. 수도로. 그런데 이 관리들이 지방에 가면 꼭 지방에 어떤 여성과 썸씽이 생깁니다. 고려 때 이 강릉에 왔던 관리하고 기생 홍장하고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러브 스토리의 배경이 어디야? 바로 이 경포호수야. 이 경치 좋은데 데이트 장소 꿀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했다 헤어지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이 경포호수에다 더했더니 얼마나 더 멋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헌사타 하리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헌사하다는 얘기가 아름답다, 예쁘다, 화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장고사를 더 아름답게 떠올릴 수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또 정리해보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경포호수에 와 있죠. 경포호수에 왔더니 경포호수가 잔잔하고 소나무 사이에 너무나 고즈넉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도 너무 깨끗해. 칠성사이다요. 그래서 모래를 하나하나 다 비춰볼 수 있고 헤아려 볼 수 있을 만큼 잔잔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외의 포인트, 즉 정자가 있고요. 그 정자에서 봤더니
다리 넘어 호수뿐만 아니라 동해 바다까지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거기에도 뭐까지 있어요? 거기에 깃들인 기가 막힌 로맨스도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잔 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여정지를 움직일 겁니다. 봅시다. 강릉 대도호 풍속이 좁을시고 절효 전문이 골골이 벌어시니 비옥 가공이 이제도 있다 할다. 자, 그래서 경포호수를 벗어나는데 강릉시가 지금 갑니다. 그래서 강릉을 쭉 돌아봤겠죠. 더군다나 강릉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렇죠?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 그래서 거기를 쭉 봤더니 세상에 절효 정문 무슨 얘기냐? 절개를 잘 지키거나 효행을 행한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내려주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문 이런 거 들어봤잖아. 연료문 효자문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정철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강릉 대도라는 건 요즘은 지금 광역시야. 강릉 광역시는 풍속이 정말 좋구나. 왜? 가는 곳마다 뭐가 있으니까? 효자문, 효녀문, 그 다음에 연료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옥가봉이란 건 뭐냐면 옛날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요순 시대에 황제가 잘 다스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벼슬을 줘도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 비옥가봉. 그러니까 모든 집에다가 옥패를 주는 거예요. 벼슬아치 해도 되겠다고. 그만큼 어때요? 살기 좋은 시대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 시내 관광을 끝내고 어디로 갔을까요? 진주간 죽서루 50천 나림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공역에 다히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자, 진주관 죽서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관자가 붙으면요 숙소예요. 여관 그렇게 되잖아. 그렇지? 일본에서 료칸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주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강릉 근처에 있는 관리들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그 숙소 옆에 뭐가 있어요? 죽서루라는 누각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 정선의 죽서루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진주관이라는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멋들어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죽서루라는 누각이 있고 이 누각에서 바라봤더니 50개의 개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쭉쭉쭉쭉 흘러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닷물이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이 물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태백산의 그림자를 담고 동해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 정철의 생각에는 이 물이 차라리 한강에 있는 목멱산, 즉 남산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누가 보고 싶으니까? 한양에 있는 왕이 보고 싶으니까. 영군 지정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쓸매니 유해도 하도 하샤 객수를 들 데 없다. 선사를 띄워내어 두로 향하살까 선인을 찾으러 단열에 머무살까. 이게 정철의 속마음이야. 이 부분이 관동별곡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초장에 내가 말했죠.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받아서 임금님께 부탁을 해서 여행을 갔죠. 네.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은 당연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여행이지. 네.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나면 정철은 어때요? 다시 부임지로 가서 열심히 관리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처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정, 즉 왕께서 정해주신 여행은 유한하고 그 끝이 있어요. 그치? 그런데 이 금강산과 동해를 다녀봤더니 그곳의 풍경 하나하나가 못쓸매니 즉 싫은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정철은 뭘 겪게 되냐면 바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내적 갈등은 이렇게 돼요. 일단은 공인, 즉
관리로서의 자신의 신분 때문에 이 여행을 끝내고 업무로 돌아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개인으로 보았을 때 계속 여행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꿈인 신선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 그쵸?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봤더니 여행이 별로 재미없고 풍경이 거지 같으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점점 어때요?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소로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봐보세요.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한 말이 이겁니다. 잘 봐보세요. 선사, 이 선자 무슨 선자야? 신선 선자죠. 사자는 뗏목 사자예요. 그러니까 신선이 타고 다니는 뗏목을 띄워서 북두칠성으로 가버릴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각은 뭐냐면, 나 그냥 강원도 가차석 지랄고 다 그만두고 금강산 짱 박혀버릴까?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아니면 서원이, 즉 아까 얘기한 신라의 사선 있잖아요. 그 신라의 4명의 신선을 찾으러 단혈 붉은색 동굴에 짱 박혀 살아버릴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라의 사선은 어디선가 사라졌어. 그곳이 이 사람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선들이 살고 있던 동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사선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계속 신선들을 찾아다닐까?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철이라는 사람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인적인 욕망, 관리로서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솔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당연히 과음했겠죠. 그냥 뻗어찼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근을 못 내보아 망향정 옳은 말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 노한 고래 니라셔 놀래간데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 이고 은산을 걷어내어 육합을 나리는 듯 5월 장천의 백설은 무사일고. 자, 일단 진주관에 와서 죽서루에서 한잔하면서 개인적인 속마음을 털어냈죠. 네. 잠을 잘 잤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이미 취해버렸잖아. 그리고 여행도 얼마 안 남았죠. 꼭 해야 할 하나의 일이 남았어요. 뭘까요? 달맞이를 하는 겁니다. 일주를 봤잖아, 의사무대에서. 그래서 달이 뜨고 그 달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술이 취했지만 어때요? 저녁 일찍 먹었으니까 이제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달맞이 하러 가는 거야.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망향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간 거야? 망향정으로 간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여정지. 망향정. 자, 망향정에 갔더니 이렇습니다. 망향정에서 살펴보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다음날 갔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달맞이 하러 약간 늦은 오후에 출발했겠죠? 그래서 망향정에 올라갔을 거예요. 사실 당일은 말이 안 되거든. 술도 취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해장까지 다 하고 이제 한 4, 5시쯤 어디로 갔겠어? 망향정에 갔을 거예요. 망향정에 가면 그냥 앉아있을까? 아니죠. 또 해야죠. 그치? 회 쫙 펼쳐놓고 그러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바로 뭐냐? 동해바다겠죠. 그래서 동해바다를 봤는데 그 뒤로 뭐가 보입니까? 그 위로 하늘이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망향정에서 정철이 술 한잔 마시면서 동해바다가 참으로 넓구만. 저 동해바다 뒤는 하늘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늘 밖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심오하죠. 철학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고 났는데 그 질문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허블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만 하고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해. 자, 그러면 다시 바다를 볼까 봤더니 바다를 자세히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고래.
고래, 이거 진짜 고래 아닙니다. 물론 동해바다에 고래가 많긴 하지만 가뜩 화가 난 고래, 도대체 누가 놀래켰건데 불고 뿜고 어지럽게 굴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결이 쫙쫙 파도를 빵빵 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런 얘기예요. 파도가 막 치죠? 파도 막 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봐. 화자의 위치가 망향정이죠. 여기 절벽에 정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일단 앉아가지고 막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쿵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 팡! 팡!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광경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진짜 바다가 화났구나. 고래처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은으로 된 하얀 산을 깎아내서 육합이란 건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동서남북 위아래. 그러니까 온 세상이야. 그러니까 은으로 된 산을 깎아요. 깎으면 은 가루들이 나오겠지. 그 은 가루들을 육합, 즉 온 세상에 눈처럼 내려주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절벽에 탁 부딪히면 수많은 물 알갱이들이 하얗게 반짝반짝거리겠죠. 햇빛을 받아서.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음력 5월 높은 하늘에 하얀 눈은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물 알갱이들이 포말이라고 하죠. 팍팍 치는 걸 눈이 내리는 거하고 똑같구나 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본사고요. 여기에서 일단 마지막 요정지 어디에 온 거야? 망향정에 왔어요. 망향정에 와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달맞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철은 지금 마음이 어때? 꾸리꾸리해. 뭐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치? 아까 그 갈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자,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달이 뜨겠네요.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린 자. 부상이란 건 뭐냐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바다를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포인트 가까운 곳에 달이 뜨겠죠.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거의 똑같은 곳이야.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며 밝은 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서광 천장이 베이는 듯 숨는구나. 즉 서광이란 건 뭐냐면 광이 빛이지. 빛은 빛인데 뭔가 있어 보이는 빛. 그쵸? 평범하지 않은 빛이 천장이란 건 뭐냐면 이 장은 이렇게 보통 길이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길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뜬다는 거야? 달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봐. 아까 낮에부터 여기 와가지고 한 5시부터 와가지고 했잖아. 그런데 달맞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봐보세요. 해든 달이든 뭐하고 연결됩니까? 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건 왕을 아련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불결하게 안주상 그대로 놔두고 여기저기 쓰레기 놔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래서 봐봐. 주령, 즉 거기서 막 기생들 막 있고 한데 다른 사람들 볼까봐 발을 다 쳐놨겠죠? 그쵸? 원래 정자에는 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발을 걷어 올립니다, 이제. 청소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깨, 즉 돌계단을 다 쓸어냅니다. 왜? 밑에 있는 거 다, 정자에 있는 거 밑으로 다 쓸었을 거 아니야. 그 계단 있는 것도 씁니다. 그래서 다 청소를 하는 거야. 경건하게 달맞이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명성 덥도록 고초앉아 바라보니, 즉 샛별, 금성이 뜰 때까지 꼿꼿하게 앉아서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달을 바라봤겠죠. 그쵸? 그랬더니 100년과 한 가지를 니라셔 보내신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100년화라는 건 뭐냐면요, 백하얀 연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얀 연꽃, 꽃 중에 제일 큰 게 연꽃이잖아. 그러니까 하얀 연꽃 같은 큰 달덩어리가 떠 있고 그것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봐보세요. 이리 좁은 세계 남들에게 다 배고죠. 즉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남이 누굴까? 1차적으로 여기 없는 사람, 그 중에 강원도 도민,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백성. 조선 백성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뭘까요? 애민 정신이지. 그치? 그 다음에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하주 가득보 달달여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서는 기들으니 아무나 만나보아 옛 기별을 묻자 하니 선산동에 갈 길이 모두 보리샤.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경건하게 달맞이 다 끝났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마셔야죠. 마셔야죠. 달도 떴으니까.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누하주라는 게 술이야. 술주자니까. 근데 원래 이 사람 꿈이 뭐라고? 신선이 되는 거잖아. 누하주는요, 은하수 흐르는 물로 만들었다는 신선들의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마시고 있는 소주를 이딴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 사람 작곡이 심하죠? 근데 어쨌든 신선들이 마신다는 그 맛있는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마시면서 달한테 물어봅니다. 이미 좀 반쯤 간 거예요, 이제. 그치? 달한테 말을 걸잖아. 상태가 이상한 거야, 이미. 그래서 달한테 뭐라고 말을 거느냐. 봐보세요. 나의 영웅은 어디로 갔으며 네 명의 신선은 누구누구니?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영웅이 누구예요? 이태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웅 이태백 그 분은 어디로 가셨고 사선은 또 누구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달한테. 달이 대답할까요? 대답 많죠.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중 아무나 만나보면 달한테 얘기하는 거야. 달아, 너가 그 중에 아무나 만나거든 옛 소식을 내가 묻더라고 꼭 말을 전해줘 라는 거죠. 자, 하지만 다른 대답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 없죠. 그래서 혼자 포기합니다. 뭐라고 포기하느냐? 선산, 즉 신선들이 산다는 산은 동해바다 넘어 갈 길이 너무 멀구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달맞이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갈등을 해소했어? 못했어? 못했어. 뭔가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봅시다. 송근, 즉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이 살짝 들었더니, 당연히 술 좀 취했으니까 깨야죠. 잠 좀 자고.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를 어디 그는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 우리와 떨어졌는가. 자, 신선이 나타나서 따옴표를 딱 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그대가 누구야? 정철이야.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신선이 삿대질을 하면서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줘? 위쪽 세계의 진짜 신선이었잖아 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자뻑이 심하죠? 정철구요? 정철보고. 그 다음 이 아래 세상에 있는 사정을,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중국의 도가의 경전에 보게 되면 황정경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신선들의 교과서예요. 잘 봐봐. 신선들은 어디 사니? 달나라에 살잖아. 달나라에 사는데, 이 달나라에 사는 신선들에게 교과서가 있어. 그게 황정경이야. 늘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쓱 지나가다가, 옥황상제 부하들이 신선이잖아. 그래서 거기 가는 신선 몇 번 신선이지? 아, 네, 상제님 143번 신선 정철입니다 라고 하면 옥황상제 어떻게? 자네 황정경 2장 78절 외워보게 한다고 갑자기. 그런데 거기서 어리버리 하잖아. 그러면 뚜껑 열어 하고는 달 뚜껑이 열리면서 밑으로 뽕 빠져버리는 거야. 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신선이 한 말이 그거야. 황정경에 있는 글자 하나를 어찌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떨어져 버렸니?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철의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정철은 원래 달나라의 143번 신선이었어. 그런데 옥황상제를 만나서 옥황상제가 얘기한 황정경 2장 78절을 잘못 읽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인간 세상에 떨어져 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한다. 대단한 자신감. 자, 그랬더니 정철이 당연히 대답을 해야지. 뭐라고 해야 돼? 잠깐 가지 마시오. 이 술 한 잔 마시고 가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개봉이 시작됩니다. 북두칠성이 무슨 모양이에요? 바가지 모양이잖아요. 아, 그 바가지 모양의 북두칠성으로 창해수라는 건 태평양 바다야. 태평양 바닷물을 부어서 이게 술이 된 거죠. 신선이 딱 떴으니까. 그래서 저 먹고 나 마시고 서너 잔을 마셨어요. 지구는 망한 거야. 그치? 태평양 물 다 없어진 거지. 어쨌든 이렇게 술을 서너 잔 마셨습니다. 근데 이 술은 누가 준 겁니까? 신선이 준 술이잖아. 신선이 이 술을 아무 이유 없이 줬을 리가 없어요. 정철에게. 자, 그럼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다이나 잘 봐야 돼. 네. 화풍! 따뜻한 바람이 습습, 살랑살랑, 양액, 양겨드랑이를 파고드니 이 말이에요. 잘 봐봐. 이 겨드랑이로 바람이 파고들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 신선이 준 술을 마신 것밖에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해. 즉 날개가 생긴 거야. 날개짓이 시작된 거죠. 어깨 축지에 날개가 돋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다시 신선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야, 완전 재밌어. 끝부분. 약간 바가지처럼. 우화등선이라고. 우화등신. 날개 우자, 변할 화자, 오를 등자, 신선선자.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됐군요. 자, 그래서 날개가 생기니까 어때? 봤겠지? 와, 날개가 쓸만해.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9만리나 되는 저 높은 허공을 저기 가자! 하면 금방 날아갈 것 같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 거야. 잘 봐봐. 비록 꿈이긴 하지만 정철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자기가 그토록 개인적으로 소망하던 신선이 됐잖아. 네. 그런데 얘는 여전히 뭐야? 강원도 관찰사잖아.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고루 나누어 억만장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오. 이게 이 사람의 결정, 정철이야. 네. 잘 봐봐. 이 술은 무슨 술이야? 신선을 만들어주는 날개줄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바다에 고루고루 나누어서 억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올라가겠다 이 말이죠. 백성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같다. 신선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 그렇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신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니까 오. 갈등 해결된 거야. 그쵸? 그 갈등의 해결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나의 공적인 임무를 다 하고 나중에 나의 사적 욕망을 채우겠다. 선공후사 라는 식으로 아까 죽서루에서 품었던 갈등을 해결한 거예요. 비록 꿈이지만. 이해됐죠? 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선 되게 쿨한 애야. 어때? 말이 끝나자마자 학을 타고 높은 하늘로 사라져버려요. 알았어. 오케이. 라저. 콜 하고 사라져버린다. 자, 그래서 그 공중으로부터 옥피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제인지 그제인지 생각이 안 난대요.
자, 신선은 보통 뭐 갖고 다녀요? 하고 피리 갖고 다니잖아, 옥으로 된. 그러면서 학 타고 쭉 날아가면서 정철 안녕 안녕 하면서 피리를 불어준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왜?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꿈에서 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철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죠. 네. 이 의문은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다야. 그곳을 벗어난 게 하늘이죠. 그곳을 또 벗어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은 현실 세상이 아닌 비현실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지. 네. 그런데 정철이 꿈에서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뭐에 충실하기로 했다? 나의 공적 임무, 즉 현실에 충실하기로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바다를 봤어. 이제는 뭐에만 집중하겠어? 바다에만 집중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내가 아까 봤던 이 바다 다시 보니 그 깊이도 모르는데 그 끝을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훈훈하게 결정을 냅니다. 뭐라고? 밝은 달, 저 바다를 봤다 이제 뭐 보는 거야? 달을 보는 거야. 휘영청 밝게 뜬 저 달이 1000개의 산과 10,000개의 낭떠러지, 즉 온 조선 팔도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 그러면 달은 누구야?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의 성총이, 즉 지혜로운 다스림이 조선 팔도 안이 비치는 곳이 없네요 라고 임금님에 대한 찬사를 하면서 글을 끝맺는 겁니다.